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6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드디어 3,000포인트를 넘었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부터 기대됐던 한국 시장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정책 모멘텀 그리고 수급적인 기대, 순환매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5월 말부터 이어진 랠리가 무려 지수가 단기간에 17%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지난 5월 중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의 관세 위험이 크게 나왔던 2280 대비해서는 무려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 32%가 올라왔습니다. 뭐 거의 역대급 폭등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종목들에 다 골고루 그 시세가 뿌려지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계좌에도 이 반등 흐름이 조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기존 성장 주도주들 조선, 조선, 방산 그리고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여기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원전 포함됐고 기존의 엔터나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위주로 이어지다가 제가 5월부터 4월 말부터 강조드렸던 증권사, 지주사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한 핵심 증시 부양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늘 뭐 시황과 함께 같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수 흐름은요. 제가 이번 주까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밀려봐야 지금은 2,900이다. 무서울 거 없다. 장 더 간다라고 보고 뭐 공격적으로 가셔도 될 것 같다. 아직도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는데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도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게 52일 차가 되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거기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다 미국 관세 분쟁과 관련한 요 변곡점 요 4월 7일경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저점에서 지금 51일 차로 올라갔으니까 미국 증시는 조금 약해지는 양상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이제 48일이니까 49, 50, 51, 52면 월, 화, 수, 목, 수요일, 목요일 전후 정도가 돼요. 그때까지의 시세가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통상 이제 지수가 그런 정도까지 시세가 단기간 이어지면 약간 뭐랄까 피로도에 대한 매물 압박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장 지수 움직임이 그 정도면 그 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계속 내려가는 시장도 없듯이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때조차도 이런 식의 조정이라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의 이때 한번 날짜 한번 찍어 봅시다. 여기도 뭐야 보세요. 이거 50, 요 저점 대비해서 54일이죠. 그러니까 요 전후로 이런 조정이면 사실 제일 아름다운 조정인 건데 짧고 강한 조정. 뭐 약간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정은 결국은 매수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 대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인 현금화 같은 건 여전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주식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표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음 주에 설령 단기적으로 약간의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조정 양상이나 패턴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장 수급과 심리가 살아난 상태에서의 매물 소화 조정은 종목 순환이 계속됩니다. 좀 쉬었던 주도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못 움직였던 낙폭주들이 오늘 심지어 2차전지까지도 반등을 했죠. 이런 양상들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을 일단 섣불리 떠나지는 않는다라고 시황뷰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들 쪽에서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오늘이 아니죠. 카카오 쪽에 대한 의견과 제 생각을 잠깐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사실 이번 주에 이 움직임이 나오면서부터 기존 주도주들은 확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네이버가 시가총액 탑 10에 있는 종목인데 이 네이버가 단기간에 18% 급등을 했고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소외주였습니다. 여기 주가 여기 있었죠. 시장 수익률을 전혀 비트하지 못하고 좀 답답하게 소외되어 있던 이런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AI 관련한 정책 모멘텀, 그러니까 인사에서 보여줬던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국내 AI 쪽에 대한 정책 기대감 이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 기대까지 이어지면서 네이버에서 카카오페이까지 붙어가는 이런 시세들이 이번 주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낙폭과대 소외주 섹터였던 네카우 쪽에 반등이 나오면서 2차 전지까지도 순환 반등이 나오고 이런 양상이 진행된 건데 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냥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또다시 네이버 카카오에서 좀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제 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네이버의 AI 기대치도 정책 기대도 물론 AI에 대한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 다행히 푸시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이라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증시에서 이 AI가 본격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캐시플로우가 나타나지 않는 테마성, 그러니까 정책 테마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정책 테마.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 여러분들이 기술 단기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 지금 미국에서 USDT가 사실 제일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건 이제 테더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깅이 돼 있는 거예요. 달러 패깅이 돼 있고 이 달러 패깅의 주요 자산이 미국채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채의 새로운 수요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USDC라는 이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서클사에서 USDC라는 미국 자본으로 이게 모건 스탠리였나 JP 모건이었나 하여튼 이쪽에서 주로 자금을 대고 이 USDC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 USDT와 USDC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코인이라는 워딩 때문에 여전히 이걸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냥 크립토라고 보는 게 맞죠. 그냥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기 위한 가상 통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거래를 할 때 그냥 우리 계좌에 들어와 있는 US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USDT나 USDC로 바꿔서 이게 1대1 패깅돼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크립토 가상자산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성적으로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무역 거래 같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소규모나마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환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USDC나 USDT로 바꿔 놓으면 유럽에서도 USDC로 거래하고 미국에서도 USDC로 거래하고 뭐 아시아에서도 USDC로 거래하고 이렇게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치 그 달러 결제를 하는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무역 거래들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약 거래나 이런 음성적인 거래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양성화시키고 미국이 이걸 제도화시키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초자산, 이 패깅 기초자산이 미국채 장기물이기 때문에 미국채 장기물 수요도 생기고 여러모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와 이런 게 진행되면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저는 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일각에서는 이게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USDT가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USDC, 이 서클사에서 발행한 USDC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게 미국의 의지인데 이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어, KW KW 뭐 T 이런 걸 만들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로 가상자산을 거래를 한다? 이거는 뭐 김치코인 얘기 아닌가? 우리나라 그 김치코인, 한국에서 발행하는 김치코인 정도나 통용되겠지. 누가 뭐 리플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걸 거래할 때 누가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거래하겠어요? 전 세계 통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거래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은 USDT로 하고 있는데 이미, 그리고 이미 가상자산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USDT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이유가 과연 있나? 그러니까 저는 실효성이 과연 있나?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혹은 뭐 그 다른 각 국가들도 지금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 주권으로 연결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통화 주권과 상관 있는 얘기야?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은 중앙은행의 화폐 통화 통제권은 약해집니다. 그래, 이거는 미국의 연준도 약해지는 거고, 한은도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건 연방은행들이 별로 다 안 좋아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어차피 USDT로 지금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방어하고자 USDC를 통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금, 다시 선점하고자 나서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저는 사실 갸우뚱하고 있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이게 될까? 이게 과연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나? 라는 고민을 저는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을 과연 만들 수 있나? 이 관련 종목들이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자,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크립토를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고민을 한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이걸 보십시오. 얘가 서클 인터넷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30불대 공모를 해서 이게 며칠 6월 5일 날 상장했는데 6월 5일 날 64불 저점인데 지금 210불대입니다. 상장 그 공모가 대비해서는 7배 정도가 지금 올랐죠. 그만큼 글로벌 증시 금융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막대한 모멘텀과 이슈가 지금 실질적으로 발동돼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공교롭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 모멘텀 내지는 정책 기대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페이가 그러니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어디서 발행할 거냐를 이제 추론했을 때 지금 사실 가장 페이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놓은 토스 그리고 카카오페이 뭐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지만 하여간 네이버도 거기 들어가는 거고, 이게 AI 관련한 뭐 비서관이라든지 AI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청와대 관련한 직속 기관으로 두고 이런 정책 기대감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그룹주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지금 단기로 튀어 올라오고 있는데, 좋아요. 이거 지금 시장에서 아주 강한 이슈니까 이 단기 시세는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뷰로는 그래요. 저는 실질 현금 흐름이 얼마나 강해지느냐를 되게 중시 여기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카카오페이가 그런 내용들로 단기간에 한 3배 정도가 뛰었단 말이에요. 물려 계신 분들은 참으로 다행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저기 물린 거 보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뱅크 올라오는 건 좀 넌센스고요. 하여튼 요런 카카오페이 필두로 해서 네이버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 네이버 카카오페이, 네이버 카카오 정도까지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고, 그리고 관련한 지금 뭐 예전 가상화폐 관련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이 비즈니스가 뭐 막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주식 그냥 테마성 뭐랄까 사이즈는 좀 크지만 네이버도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이라 사이즈는 크지만 접근 자체는 이거는 뭐랄까 약간 이슈 테마성 거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5일선 정도의 테크니컬한 대응을 하시는 게 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이 발행사가 이 발행사 선정도 뭐 까다로울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된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는 있겠지만 이게 미국의 USDC처럼 그렇게 미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그리고 그래서 USDC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이 서클 인터넷이 그로 인한 대단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규모로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이런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시세가 네이버 같은 종목이 단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정도까지 찌르고 들어가는 정도라면 뭐 충분히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 그에 대한 단기적인 변동성 라인을 5일선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고 이번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슈로 올라갔을 때 주식을 높게 사면은 물리기가 쉽습니다. 그게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 추세적으로 가는 것은 주도주 매매지만 이처럼 뭔가 현금 흐름에 대한 신뢰감이 아직까지는 약한 상태에서 이런 뭔가 정책이나 이런 이슈 가지고 반짝할 때 주식을 높게 사시면 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볼 때 지금 약간 그 부티크나 혹은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이런 관련한 정책과 관련한 그리고 미국의 서클 인터넷의 그 폭등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 링크 시켜서 지금 이 부분에 단기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잘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어려울 때 테마주는 5일선 매매가 가장 기본이라는 점을 한번 숙지하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옆에서 막 스테이블코인 떠드니까 그냥 이게 마치 대단한 뭔가 뭐 있구나라고 그냥 휩쓸려 가지 마시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부도 한번 다시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우리 시장에 실제로 발행돼서 유통되고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갸우뚱스러워요. 과연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가치 내지는 필요성이 있나? 이건 뭐 한국 크립토 거래소를 키워주는 거야, 뭐야? 김치 코인 정도 거래 활성화시키는 내용 아닌가?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짝 이슈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그냥 저의 의견을 한번 공유해 드린 것이고,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카카오 같은 종목이 많이 물려 계신 분, 네카오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요분들이 이번에 이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한번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에 다행히도 네카오 물려 계신 분들께는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강력한 반등을 잘 이용해서 한번 매도 시점을 한번 잘 찾아보시자.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아직 시황도 여전히 좋으니까 그리고 이쪽이 움직이면서 사실 기존 주도주 라인들은 쓱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수급이 싹 저쪽으로 한쪽으로 싹 빨려 들어가니까 기존의 주도주 라인들은 지금 약간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좀 재미가 없어졌는데 다음 주 시세 나오면서는 한 번 정도는 좀 더 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매물 소화 이런 과정이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입니다.